안녕하세요. 정보보호 설정 사회를 맡은 공병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P 인증 기준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2편 보호대책 요구사항 2.2.1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살펴보겠습니다. 통제 목적으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이나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과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주요 직무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가지고 있는 중요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주요한 직무자를 지정하고 관리하라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보안 담당자로서 주요 직무자의 지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네, 담당자는 보안부서로부터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직무기술서에는 주요 직무자 업무와 역할, 지위, 직급, 그리고 성명을 기록해서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별 직무기술서를 만들고 네. 직무기술서 내에 주요 직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들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네. 그러면 직무기술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정말 잘 하고 있는지 인정심사하는 관점에서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어떻게 적응하시나요? 인증신청기관에 주요 직무자를 먼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직무기술서 내에 인원과 관리자 페이지 등에 부여되어 있는지 계정정보와 비교하여 또 정합성을 확인합니다. 근데 우선 규정 내에 중요 정보를 정의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조직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 서버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주요 직무자가 돼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2, 3개월 내에 퇴사사가 발생이 되면 네. 주요 직무자 리스트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출신을 바뀌어야 되겠죠. 최신번호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결함입니다. 네, 결합입니다. 자, 그러면 주요 직무자를 지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늘 인사 이동이 있거나 퇴사를 하거나 입사를 하거나 이렇게 발생이 되면 주요 직무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관리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활동 어떻게 하시나요? 조직 내 중요 정보자산을 취급하는 직무를 정의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주요 직무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보안 담당자의 업무 권한에 대해서 과다한 업무가 부여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업무 권한 분배와 필요시 업무 권한 최소화 정책 준수를 위한 인력 충원의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직무자가 있는데 네. 이분이 여러 가지 업무를 중복적으로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개발자가 운영 서버를 가서는 안 되고 운영자가 개발을 가서는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중복 업무를 하고 있으면 인력 총액에 대해서 CO에 보고하겠네요. 네, 그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매번 발생할 때마다 보고를 하고 그리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데 제대로 정말 하고 있는지 인증심사원 관점에서 재확인 어떻게 하시나요? 개인정보 취급자 등 주요 직무자 현황 관리를 정기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문서를 확인합니다. 또한 외부 인력의 접근 권한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한 결과 뭔가 맞지가 않으면 또 개선을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결함을 주셔야 되겠네요. 아, 예, 그렇죠. 자, 2.1.1 주요 직무자 지정 관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조직의 내부에 두고 있는 규정 내에 중요 정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명시를 하고 그 중요 정보에 접근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주요 직무자를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첫 번째 항목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임직원별 직무기술서를 만들어서 직무기술서 내에 명확한 업무 분장을 명시를 해서 관리가 돼야 되고요. 특히 이제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서 늘 최신본 현황 파악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 개인정보 처리자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개인정보를 다루고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낭분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낭분리 적용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외주 영역, 위탁, 수탁 이런 그런 업체들이 우리 내부의 중요 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면 적절하게 권한을 줬는지 접근하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기적 점검한 정적이 확보돼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1, 2.2 주요 직무자 지정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2.2 직무 분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제 목적으로 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오남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무 분리를 하라고 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담당자 입장에서 중요한 시스템에 들어가는 직원들 대상으로 직무 분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네, IT 부서의 직무 분리 기준과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 관련 지침에 직무 담당자에 대한 직무 분리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회사 내 지침에 네, 직무 분리 기준과 보안 대책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계시네요. 네. 조금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규정을 만들어서 수립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현장의 인정심사원으로서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정책 및 지침 내 직무 담당자의 직무 분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개발과 운영에 대한 감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지 또 이제 분리되어 있는지를 주요 직무자 분리 기준을 또 확인합니다. 규정을 보고 특히 이제 규정 내에 감사 기준과 감사의 어떤 역할 뭐 이런 것들이 또 있는지를 또 확인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네. 그럼 실제적으로 협업의 담당자들한테 직무 분리를 하고 제대로 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활동하시나요? 일부 개발 및 접근 통제 업무를 외주 업체에 위탁 관리 시에는 외주 영역 대표자 명의의 정기적인 접근 권한 오남용 여부를 위한 내부 모니터링 현황 보고 및 제3자 또는 감사 부서를 통한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원 업무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기능이 통합되어 내부 통제가 어려우므로 표준화된 지침으로 감시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네. 특히 이제 외주 같은 경우에는 감사 부서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를 한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그러면 담당자 입장에서 해업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데 또 실제적으로 심사 나가서 현장에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 활동을 어떻게 하시나요? 우선 겸직 수행하는 겸직자 리스트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 추적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별도 감사 조직에서 월간, 분기, 반기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같은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확인합니다. 또 감사가 중요하겠네요. 네. 네. 자, 2.2 직무 분리에서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규정 내에 직무 분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권한의 오남용이 발생되지 않는 보안 대책까지도 규정에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무 담당자별 직무 분리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정말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직무가 변경이 됐을 때 또 새로운 직무를 내려주는 그런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게 개발자가 운영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운영자가 개발 서버에 접근해서는 아니 되고요. 특히 외부 위탁 용역업체가 실 개발 서버나 DB 서버까지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서 경영진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력들이 없으면 결함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자, 이상으로 2.2.2 직무 분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2.3 보안 서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제 목적으로 정보자산을 취급하거나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임직원, 임시직원, 외부자 등이 내부 정책 및 관련 법규, 비밀 유지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서약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가지고 있는 중요 정보에 접근하거나 아니면 모든 임직원, 외부자들 대상으로 회사가 가지는 조직이 가지는 중요 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 서약서를 직무에서 관리하라고 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제 목적에 맞춰서 현장의 보안 담당자로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요? 네, 인사부서의 신규 채용 시, 직무 변경 시, 그리고 퇴직 시에 임직원, 임시직원, 외주용역 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서약서 또는 비밀유지 서약서 직무 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직무 대상을 식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약서 직무 시에는 일자 및 서명 여부를 확인하고 예외 서비스 사용 신청자에 대한 정보보호 서약서 및 영업 비밀 보호 서약서, 그거에 대한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양식을 일원화하고 있으며 필요시 인적 보안 지침을 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안 지침에 네. 보안 서약서 아니면 비밀 유지 서약서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들에 대한 식별을 해서 관리하고 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현장에서 담당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실제 인정 심사원으로서 심사 나가셔서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지.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직원 및 외부자에 대한 세부적인 보안 사항이 사용 중인 서식에 명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비밀유지 서약서 양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여부도 확인합니다. 비밀 유지 서약서나 정보보호 서약서의 양식 내 내용이 일관성이 있거나 적절한지에 대해서 확인한다. 네, 맞습니다. 지침도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 지침 내에 표준 양식으로 등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예. 저 그럼 규정을 만들었어요. 규정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 대상으로 식별도 했고 보안 서약서도 받고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 추가적으로 또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추가 활동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법적 분쟁에 대한 대리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각종 서약서 등의 입퇴사 관련 문서는 인사팀에서 관리 보관하고 있으나 저희 보안팀과의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정 외주 영역의 경우 정기적인 유지 보수 일정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예외적인 출입 시에도 보안 서약서를 진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외주 용역까지도 보안 서약서 진구를 해서 관리하고 있다. 네, 모두 해당됩니다. 네. 저 그러면 진구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제대로 하는지 심사원 관점에서 재확인 어떻게 하시는지? 예. 임직원, 임시직원의 신규 채용, 직무 수행, 퇴직 시 보안 서약서를 증거하고 있는지 그런 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 위탁업체 직원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서가 누락되어 있는지를 또 확인합니다. 그렇죠. 외부자라는 외부에서 접근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보안 서약서 진구를 하고 있지 않으면 결합니다. 네, 맞습니다. 누락 없이 잘 관리가 돼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2.2.3 보안 서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규정 내에 임직원 및 외부자를 포함한 세부적인 보안 요구사항을 명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보보호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 양식을 만들어서 진구를 해야 하고요. 또한 임직원들이 직무가 변경이 되거나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 인력이 들어왔을 때 보안 서약서를 진구를 해서 안전한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관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 정보 시스템에 접근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내주 위탁 업체의 비밀 유지약 서약서를 받고 제대로 또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점검한 정적들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2.3 보안 서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2.4 인식 제공 및 교육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제 목적으로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조직의 관리 체계와 정책을 이해하고 직무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간 인식 제고 활동 및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성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인정 기준은 임직원, 외부자 포함해서 기본적인 정보보호 교육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라고 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사기관의 담당자로서 통제 목적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는 연간 교육에서는 일정을 계략적으로 수립을 하고요. 일단 실제 수행 시에는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보보호 교육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교육 이수자의 업무 특성과 그다음에 이제 보안 기술 보유 수준을 고려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또 교육 대상자별 특성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네. 저거는 담당자 쪽에서 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인정심사원으로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보보호 교육서 내 교육 시기나 대상, 내용, 방법, 비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최고 경영진이 승인하였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 교육 미참여자에 대한 전파 교육 또는 대처방을 수립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을 수립을 했는지, 또 미수자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또 경영진의 승인을 얻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없으면 결함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교육을 시행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추가적인 활동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정보보호 교육의 목적은 이제 임직원의 보안의식 강화에 있기 때문에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외에도 정보보호의 날을 지정을 하고 포스터를 제작한다거나 뉴스레터를 이제 발송을 하는 등 이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보안의식을 고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시에는 이제 교육 참가자 명단에 피교육자들의 참여를 받고요. 그다음에 참석 확인증을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뭐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피교육자의 이제 접속 로그 등을 이제 교육 증적 자료로 남기고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과 모든 이들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네. 또 편리한 방법, 네. 전달 방법들을 고려해서 시행도 하고 네. 이슈점도 주고 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육의 시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적으로 현장의 심사원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자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파견이나 용역 수행 인원 등 예부자도 교육 대상 인원에 포함하여서 교육이 실시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교육 시행 후에는 효과성과 적정성을 평가하여 다음 정보보호 교육서에 반영되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적으로 교육을 하는지 점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2.2.4 인식 제공 및 교육 훈련을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매년 연초에 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계획 수립을 해서 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또한 교육의 어떤 효과성을 위해서
교육받는 대상자의 어떤 전문성, 분야에 따른 특수한 교육들을 고려해서 수립을 해야 되고요.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이런 정보보호날, 포스터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방식의 어떤 보안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또한 미이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 이후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지를 받아서 교육의 효과성과 적합성,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한 이후에 다음 교육 때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검토한 정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2.4 인식 제공 및 교육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2.5 퇴직 및 직무 변경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통제 목적으로 퇴직 및 직무 변경 시 인사,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IT 등 관련 부서별 이행하여야 할 자산 반납, 개정 및 접근 권한 횟수, 조정, 결과 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사자나 직무 변경자에 대해서 관리를 해라 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사기관의 담당자로서 이 통제 목적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이제 직무 변경 및 이제 퇴직 처리 절차가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팀에서는 이제 주기적으로 인사부서에 있는 이제 정보보호 서약서라든지 비밀유지 서약서의 이제 보관 관리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서약서, 비밀유지약서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되는지를 추가 확인하고 계시네요. 네. 자, 그러면 담당자 입장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는데 인정심사원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정규직과 계약직, 임시직과 예주업체 인력에 대한 퇴직 및 직무 변경 절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3개월 이내 퇴사자 리스트 현황을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퇴사 리스트를 달라야 되는데 확보하고 있지 않는 불쾌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차를 수립하고 관리 점검을 한 이후에 실제적으로 중간중간에 입사자나 퇴사자나 직무 변경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는 이제 직원들의 퇴사나 이제 직무 변경이 있을 때에는 출입카드 반납 현황이라든지 출입통제 시스템에서의 계정 삭제 등 이제 보안 관련 항목에 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퇴사자 같은 경우 이제 정보 유지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이제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제 적정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제 지침 내 1개월 이하로 이제 적정 사용 기간을 명시를 하고 그리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반납이든 네. 계정 삭제든 비활성화든 삭제를 하지 못하는 계정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른 1개월 관리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업 담당자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셔서 추가 확인을 또 어떻게 하시나요? 그 인사 담당자나 정보보호 담당자와 인터뷰나 서류 심사 및 시스템 실사를 통해서 그 퇴직자나 휴직자의 계정 권한을 반납한다든지 해수 처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정기 보안 점검 시 퇴사자의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출입카드 반납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지문인식 시스템이나 그룹웨어 등에 삭제되거나 비활성화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직무가 변경이 되거나 퇴사를 했는데도 계정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2.2.5 퇴직 및 직무 변경 관리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규정 내에 직무 변경 및 퇴직 처리 절차를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사부서나 정보보호부서에서는 정보보호 서약서, 비밀유지 서약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자료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퇴사자가
아까 직무 변경자가 발생이 하면 업무 시간에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됐던 계정, 출입 기록 카드, 여러 가지 권한들이 회수되거나 삭제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또 특별히 이제 계정을 삭제하지 못하더라도 비활성화를 시켜놔야 되는데 비활성화를 시키지 않는 경우, 비활성화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될 이유가 생긴다면 CIO스나 CO에 약간 보고를 해서 성인을 득한 이후에 별도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2.5 퇴직 및 직무 변경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2.6 보안 위반 시 조치. 통제 목적으로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 규제 및 내부 정책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뭔가 임직원들이 보안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안 사고를 냈을 때 거기에 대한 상벌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라 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사기관의 담당자로서 이 통정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는 이제 인적 보안 지침이라든가 이제 인사 규정에 이제 임직원 선별 규정이 있고요. 보안 사고의 경위 또는 이제 중과실에 따라서 제재 수준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규정이 있고 네. 규정 내에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네. 항목들을 마련하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데요. 실질적으로 인정심사원으로서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점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심사원들 그 문서 심사를 통해서 규정 내에 보안 사고 상벌 규정이 있는지와 또 인터뷰를 통해서 임직원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규정을 만들었어요. 네. 실제적으로 뭘 활동하면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네. 점검을 해서 네. 상도 주고 네. 벌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떤 식으로 활동하시나요? 일단 일단 상벌 규정에서는 이제 최근 정보 보안 이슈 또는 이제 현안을 반영을 해서 포상과 징계를 주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이제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명시를 또 하는 편입니다. 또는 이제 상벌 규정의 인식을 위해서 교육을 또 실시하기도 합니다. 점검도 하고 네. 인식 교육도 하고 네.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기업 담당자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인정심사원으로서 잘 하고 있는지를 재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보안 사고가 발생한 실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제재 수준이 상벌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면 만약에 그 유기자가 없다면은 상벌 규정의 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만 그렇게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점검한 결과 어떤 위배자가 없으면 네. 절차가 있는지만 네. 자, 2.2.6 보안 위반 시 조치를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회사 규정 내에 인적 보안 지침이나 회사 이렇게 인사 규정 내에 임직원에 대한 정보 보호 활동 시에 대한 상벌 규정을 마련해야 되고요. 상벌 규정 내에는 최신 보안 사고라든가 관련 법규의 만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야 하고요. 또 임직원들이 이게 상벌 규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평소에 정보보호 교육이나 정보보호회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식을 시켜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경미하거나 중과실인가 이런 데 대한 경중을 따라서 제재를 했던 정적들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업들이 대다수가 상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은 벌칙 조항이 있는데 상 규정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당연히 뭔가 잘못했을 때 벌을 줘야 되지만은 회사의 규정과 법규를 잘 만족하고 잘 지키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상을 주는 것들이 더 보안 수준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 규정보다는 상 규정을 더 강화시키는 것들이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2.2.6 보안 위반 시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